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아침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영상을 올려드린 다음에 아침에 샌드위치를 먹고 이렇게 좀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해서 4단계가 이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롯데마트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이제 마트 같은 곳도 이제 10시면 이제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9시쯤에 가니까 샌드위치라든지 아니면은 초밥, 돈가스, 오리고기, 장어나 뭐 과일, 다양한 음식들이 이제 9시 조금 넘어가면은 30%에서 50% 정도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제 시장을 보면은 밤늦게 이렇게 좀 이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제 세일을 할 때 조금이라도 이제 돈을 아껴서 좀 이제 물건들을 좀 사려고 시장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한 푼 두 푼 아껴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라도 더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시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맛있게 샌드위치를 좀 먹었고요. 사실 이제 저녁 늦게 이제 나가서 이제 장 보는 게 좀 귀찮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미래를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 바로 지금 연불리, 연불리라는 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정말 유명한 이베스트의 이제 이사님이죠. 그래서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좀 이제 흥미로워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과연 언제 상승을 할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황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바로 이제 염승한 이제 이베스트 이제 증권사의 이사님으로 계신 분인데요. 참 유명하시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사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분이고,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싸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서 줍줍의 타이밍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인터뷰가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별칭이 상당히 많죠. 뭐 국민주도 있고 뭐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100원전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10명 중에 1명이 투자를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통계가 지금 500만 명을 좀 넘어서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삼성전자의 뜨거운 열기가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뜨겁습니다. 사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8월 5일 요때부터 8월 18일까지죠. 거의 뭐 이제 보름 정도, 그러니까 9일 정도 되는 이제 시장에서 연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73,100원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최저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디램, 디램에 대한 가격에 좀 이슈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디램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내리기 시작을 하면서 8월 10일부터 이제 8만원대를 방어를 하는 모습에 투자자들은 9만전자라는 희망을 접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82,900원까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좀 기대를 걸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의 모건 스탠리, 제가 이거 영상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이번에 여기 연불리 이제 염승한 이사님도 이번에 거론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겨울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메모리 winter is coming이라고 해서 부정적 전망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를 하면서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과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최고점에 다다르며 수요를 넘어서는 반도체의 하락을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이제 경고를 담긴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2위인 SK 하이닉스에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이제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인 주가도 줄줄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8월 11일 종가는 78,500원을 좀 기록을 하면서 급락을 했고요. 국민주 삼성전자가 땅굴을 파면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도 3,200선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는 어디까지 하락을 할까요? 네,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이제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증시가 빠진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코스피가 8개월 동안 이제 연속 올랐다라는 이제 부담감이 컸고, 그리고 개인의 순매수의 한계점이 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가 주가가 올라도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도 물량이 많아도 사실 방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올해 초에 이제 주식 시장에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이제 주식수를 샀는데 지금 이제 8개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총알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이 이제 똑같이 매도를 조금 더 강하게 때리니까 주가가 눌러 앉았다라고 이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물론 쉬어가는 구간은 고통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조정이 이제 증시에서 봤을 때 네, 그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스마트하게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8개월간 코스피는 3,300까지 쉬지 않고 이제 상당히 이제 멀리 왔다가 조정 없이 3,600이나 3,800까지 갔다면 더 참사를 불렀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쉬어가는 구간은 고통스럽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나 먼저 매를 맞았다고 해서 좀 이제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조정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휴식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에 증시가 휘청거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외국인이 이렇게 일주일 만에 공격적으로 매도한 적은 사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 초, 네, 8월 초, 요때 이제 삼성전자 빌미가 돼서 이제 하루에 1조에서 2조 정도 이제 5일 동안 7조 원을 이제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월 달부터 7월 달,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전 달까지죠. 요때까지 이제 28조 원을 팔았으니 원래 하루 이제 평균은 2천억 정도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당한 금액이죠. 하루에 2천억 원. 그래서 이제 하루에 1조에서 2조 원은 이제 개인이 방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급 밸런스가 좀 무너지면서 증시에 충격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삼성전자 위주로 좀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외국인이 이제 판 이제 7조 원, 네,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한번 찍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7조 원 가운데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7조 5천억 원이 넘고요. 남는 5천억은 다른 종목을 매수를 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판 거라고 좀 통계가 나오기도 하죠. 어, 제가 지금 이제 글을 좀 지우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느라 약간 당황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그에 이제 부응하지 못하고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답답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거나 실적에 비해 이제 주가가 싸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부응을 못했기 때문에 배신감을 당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삼성전자의 선행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실적이 최악이어도 앞으로 6개월 또는 1년 후에 실적이 좋다고 예측이 되면 주가는 그냥 달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역대급 실적을 내도 6개월 또는 1년 후가 불확실하다면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이 딱 후자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분기 실적은 역대급이었고 3분기에는 더 좋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지금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거나 올해 2분기 실적은 역대급이었고 3분기는 더 좋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가는 3분기 실적 반영이 아닌 4분기와 내년에 꺾일 실적이 선반영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내년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이 꺾이는 이제 폭을 이제 마이너스 100 네, 이렇게 좀 예상을 한다면 마이너스 80 정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2022년도와 이제 하반기 그리고 2023년 3반기의 실적까지 괜찮다라는 것이 이제 분위기 조성이 된다면 주가는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제 내년 실적을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적어도 10월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가 10월 첫째 주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4분기 또는 내년 실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때 예상보다 실적이 괜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면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스마트폰. 지금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 1분기와 2분기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서버가 이제 터질 정도로, 그러니까 접속을 아예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인기가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폴더블폰, 요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M&A까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사업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좀 중요하죠. 전망 그러니까 폴더블폰의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되겠고 인수합병은 M&A가 되겠죠. 그래서 요 이제 두 가지 네 M&A 이렇게 좀 써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전망이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폴더블폰 네, 요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실적은 사실 별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반응이 예상보다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폴더블폰이 적용된 디스플레이 신기술은 중국의 회사들이 따라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메모리 이제 반도체 대만의 TSMC보다 막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전자의 약점인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TSMC를 맹추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이 내년 신기술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성공하면 기업 가치는 레벨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AMD 뭐 언제까지 TSMC의 파운드리에만 의존을 할까요? 네, TSMC의 이제 중국의 관계가 부담스러운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삼성전자나 인텔이 잘하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삼성 그리고 인텔 네, 아무래도 다 경쟁 업체이죠. 그래서 인텔보다 삼성전자가 더 좋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동안 삼성전자는 불량품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10개를 만들면 지금 이제 10개를 만들면 4개에서 5개가 불량품이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수율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1년 일찍 가석방된 만큼 설비 투자도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국의 공장 투자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투자 역시도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폴더블폰 전망성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M&A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M&A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수 합병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현금이 110조 원이나 있으면서도 M&A 쪽에는 지금 인색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기업 설명회 때 네, 제가 이제 요것도 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3년 내에 이제 무조건 의미 있는 M&A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M&A가 잘 성사가 되면 기업 가치는 결국에는
올라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시황으로 봤을 때 매수의 타이밍이라고 염승환 이사님은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 바로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적이 안 좋아도 안 좋다고 해도 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내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일주일 만에 지금 현재는 뭐 10% 정도 지금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대형주들은 RSI라고 해서요. 이거 약간 투자에 대한 기술 부분입니다. RSI 그러니까 상대 이제 강도 지수가 0이면 주가는 14일간 하락을 하게 되고요. 100이면 오르기만 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현재 32야. 네, 30 이하이면 이제 잘 안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RSI가 28에서 29, 그러니까 8월 19일 기준으로 봤을 때 32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 매수를 하면 실패한 적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시기 또는 그리고 2019년도와 2018년도의 RSI는 30일 때 이때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이 다 수익이 났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촌패가족분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전망성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맹신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축구는 그 누구도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향 부분만 좀 이제 한번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염승하 이사님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참고 정도로만 보시고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선주패가족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